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금요일인 오늘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밤낮의 기온이 15도 내외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감기 조심에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증시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FOMC 결과 발표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런 추운 바람이 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최종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부담감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일 미국 증시 역시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 속에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까지 미국 증시를 조금 힘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에서 23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0% 하락하면서 69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 레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준비된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만큼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좋으냐 안 좋으냐? 네, 안 좋아요. 좋을 게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간 안 좋은 얘기는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격차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지금 다 말라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아마 내년에서는 이제 부도난다는 기업들 막 나올 거고, 이제 대한민국의 뭐 경제가 뭐 암울하니 어쩌니 기업에 대한 실적 쇼크,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됐을 때서는 지금 무역 적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IMF 이후에서 지금 최대 장난 아니라 그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그럼 주식시장도 박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맞아요. 박살나기 직전에 있는 시장 맞는데,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나스닥 지금 1300 깨지기 직전에 있죠. 이거 저점 깨지면 이제 밑으로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 그렇죠? 다우존스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이 저점 계속 깨지고 떨어지면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느냐? 지금 시장이 비정상이에요. 일단 좋은 건 뭐냐면 시장은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는데 미 선물이 급격하게 폭락이 안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은 중간선거까지는 얘네들이 또 눈치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이죠. 그때까지는 시장이 무너질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자꾸 주식을 사요. 그렇죠? 자꾸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요. 어제도 사우디 관련주 해가지고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 그래갖고 움직이는 게 원전 테마주, 그다음에 수소 원료전지, 그리고 또 뭐 움직였었죠? 뭐 게임 주간 시선, 뭐 게임주도 조금 움직이기도 했지만, 하여튼 네온시티 관련주들,
뭐 이쪽 저쪽 막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소니에서 소니 차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잘 움직이고 원전 잘 움직이고 그리고 하여튼간 이슈가 지금 있는 그래서 일정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은 흔들리지만 종목들 테마주들은 워낙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장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줬던 종목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안 빠졌지만 줬던 종목들이 다 지금 수익률이 3에서 5%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지지난주로 따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왔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3기 이런 애들 막 25%, 29% 막 폭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서도 시장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안 좋은 것 같고, 막 그랬지만 지금 다 수익이 나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안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자, 우리나라 차트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급격하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2260이 안 무너집니다. 수급은 뭐 괜찮아요.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지수가 급격히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장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종목들은 뭐 50%, 70% 빠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수가 급락만 안 나오면 단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서 단타하면은 지금은 매매가 재미있는 장이다 얘기했죠. 이따가 수익률표 한번 봐봐요. 지난주, 이번 주 다 수익 나왔죠, 지금. 손실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익이 나와서 다 달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지수는 급락은 안 나오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고 일단 중간선거 앞두고 또 변곡점은 있지만 뭐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리고 이슈는 계속 나오고 뭐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체코 원전도 들어온다 그러죠. 폴란드도 두 번째 우리나라 한다 그러죠.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놀러 오면은 원전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사우디가 어디에 또 관심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라든지 이전서부터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애들이고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샀어요. 샀는데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일단은 사우디 돈 많잖아요. 네온시티도 만든다 그러는데 어쨌든 방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정주인데 오늘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잉 CEO가 오늘 우리나라 방한을 하는데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신한수에서 한 3, 4일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 지금 막 북한에서 지금 어제 한미연합훈련 연장했죠? 그러니까 미사일 계속 날리죠? 그러면은 뭐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얘네들이 계속 포격하고 맨날 미사일 날리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속 뭔가 도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 이슈가 지금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CEO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놀러 오면은 현대차하고의 이제 현대차와 그다음에 하나와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요거에 대해서 드론 관련주서부터 해갖고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한국항공우주도 3%대 강하고 LI진행도 3.3% 강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5% 강하고 빅텍도 지금 4% 강하고요. 이게 방산주들인데 하여튼간 요게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 이슈, CEO 이슈, 그러니까 보잉 CEO 이슈, 사우디 왕자가 오면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원전주 못지않게 이슈가 있는 네옴시티 이슈에 못지않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따가 그래서 일정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음 주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시장이 버텨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지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요. 일부 종목들, 좀 강력한 테마주들 중심으로 좀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잡아주었던 현대모비스 20만 3천 원의 매수가에서 3%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3기 역시나 3%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었던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지만 목요일에 다시 한번 현대모비스 20만 2,500원에 잡아주시면서 3.2%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5만 원의 매수가에는 아직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우리 표적 종목 수익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월요일에 에코플라스틱 3,070원에서 3.6% 수익률 만들어주셨고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에코플라스틱 잡아주시면서 3.4%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퍼스텍 3,200원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06.5% 기록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퍼스텍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일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표적 정보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3.3%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따가도 AS를 하겠지만 수익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한 3,200원에 공략해갖고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잉 CEO가 오늘 우리나라 방한을 하는데요. 일단은 도심 모빌리티 이쪽 UAM, 그래서 현대와 그다음에 한화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방산과 UAM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거라는 기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방산주들하고 도심 모빌리티 사업, 제가 신한수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쪽은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 보면은 많아요. 드론 관련주도 많고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이면서 그다음에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이면서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북한 미사일 관련주 지금 빅텍이 5%대 지금 갑자기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빅텍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자꾸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좀 텀이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었듯이 그 방산에 대해서 사우디 왕자도 관심이 있고 보잉도 지금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매매치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고 지난번에서 한번 얘기했다가 3% 수익 났을 때 한번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재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일정주입니다. 이슈 때문에 가져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계속 다 수익이죠. 수익률 다 달성됐어요. 10월 24일서부터 지금까지 다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수익률 다 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바닥에 있는 것들,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것들을 공략해야 돼요. 이슈 없는 것들, 꼼짝도 안 하는 것들 건드리면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가보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일단 차트가 좋아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지수가 FOMC 때에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쪽보다는 원전 테마라든지 저쪽이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미사일 테마는 지금 뭐 빅텍 일단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우디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으니까 미사일 관련주가 움직이기 좋고 그다음에 보잉 CEO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유리하니까 이거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수익 났을 때 팔라 그랬는데 이미 달성은 됐습니다. 3.6% 3,070원에 공략한 건 3.6% 수익 났으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장이 아니에요. 매매장이니까 먹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사든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팔았으면 되고요. 자, 화요일 말씀드렸던 또 에코플라스틱. 이거는 그때는 이제 3,090원에 드렸던 건데 3.4% 그러니까 이틀 연속 줬는데 둘 다 수익 달성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바로 퍼스텍인데 가격 전략을 이따 드릴 건데 아직 차트가 만만하죠.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전에 여기 3,200원대 공략해갖고 3.3% 수익을 냈던 건데, 그렇죠? 3.3%. 근데 팔았으면은 다시 재공략이 됩니다. 가격 전략은 이따 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얘기해드렸던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양호해요.
4,020원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냥 0%이지만 아직 이슈는 뭐 체코 원전 이슈 있고 뭐 오늘은 어제까지 많이 움직였던 애들이 좀 조정받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잠깐은 뭐 3% 달성 뭐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익에서는 팔 수는 있어요. 1, 2%는 뭐 당연히 올라오는 거지만 이제 3%, 5% 올라오는 게 언제 올라오냐가 문제인데 바닥에 있으니까 대신에 지수가 2260이 이탈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테마주도 여기 표시해놨죠? 어제도 신의 한수 때 많이 얘기해놨던 얘기인데 여기가 안 깨지면은 그렇게 시장이 위험하다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하고 2200 이 두 가지 자리인데 웬만하면 2260 안 깬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바닥주들. 그래서 어떤 바닥주들 어느 걸 만만하게 하면 되느냐? 퍼스텍. 자,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3,230원 공략 가능합니다. 25원. 25원이니까 25원 싸게 사세요. 근데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 모르겠는데 빅텍이 일단은 4%니까 일단 빅텍을 보면서 그러니까 빅텍이 아직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 힘이 안 빠졌어요. 수급이 그렇게 크게 매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이 빅텍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한미연합훈련 얘기 아니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계속 강하거든요. 이게 방산주인데 방산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무기체계라든지 이쪽 관련주 쪽인데 보잉 CEO가 오는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보잉이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거에서는 잘 나갔던 애들인데 지금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잉과 현대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뭔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뭐 동맹을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로키드 마틴은 그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보잉은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좋은 입장에서 뭔가 협력과 손을 잡으려는 동맹 체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정도 이슈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슈면은 이쪽 방산주들이 뭔가 이슈가 되면서 뭐 길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뭐 짧게라도 한번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뭐 모빌리티 관련주들 UAM 관련주. 그러면 이게 퍼스텍이 그거에 엮여가지고 얘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가격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떠 있으면 못 사죠. 이렇게 한전 기술처럼 이렇게 떠 있으면 못 사지만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슈가 아직 뭐 오늘은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놀러 온다고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 기사에 오늘 왔다. 그다음에 뭐 지금 현대 뭐 회장을 만난다, CEO를 만난다, 뭐 이 기사는 아직 없으니까 아마 나오게 되면 그 기대감한 기사들이 나올 거고 바닥에는 요 이제 드론 관련주, 도심, 모빌리티, 항공 관련주 해가지고 퍼스텍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계속 그 저녁에 어제도 80발 쐈다 그러죠. 동해상으로 뭐 계속 포탄을 쏘고 있고 막 탄도미사일 날리고 있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북한 애들이 이제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이게 되면은 그 방산주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고 있다가 시간외에서 8%, 9%, 이게 시간에는 10%가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시켜놓고 그 다음 날서부터 뭔가 이슈가 돼갖고 아침서부터 급등시켜놓고 갑자기 움직이는, 그러니까 도깨비처럼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지금 비싼 거 아니니까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아마 시간외에서 들썩들썩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시간의 흐름들이 강하면 그 다음 날에 갭상승 나오면서 뭔가 확 움직이면 바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겠다면 지금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퍼스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만나고 왔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방산주 오늘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3,225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
21 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신 기계를 8,700원에 제가 들고 있어요. 8,700원에 한신기계? 네. 네, 10%. 그래요. 비중은 10%?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어제 그저께 이제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제도 한번 움직였는데 얘는 움직임이 좀 가다가 말았는데 네. 이제 매수 가격이 불리해서 그래요. 이게 네. 보니까 최근에 사신 게 아니네 보니까. 네, 좀 됐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은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한번 팔고 다시 싸게 사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장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보니까 패턴이 올라왔다가 누르고 튀죠. 네. 그럼 지금 누르는 과정이니까 누르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튈 수 있어요. 지금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네. 계속 원전 수주 이슈는 네. 계속 있습니다. 아, 계속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요. 뭐 계속 있어요. 체코, 뭐 폴란드 아니어도 좀 중동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네. 시장이 지금처럼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2,260이 깨지거나 2,200이 깨진 상태에서는 네. 이 가격에서 반등 주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지지가 되고 나서 올라올 때는 잘 팔았다가 내려올 때 그리고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야 돼서 2,200 깨지면 네. 얘도 6,000원 정도로 내려올 거니까 지수가 2,200이 안 깨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안 깨지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조만간에 네. 이렇게 한 2, 3일 뒤에 다시 튀어갖고 수익으로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네. 잘 팔아주라는 얘기예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PC. MPC. 자, MPC는 9,800원에 사셔가지고 10% 정도 있으면 이 10,000원이 당연히 저항이라서 이게 여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량도 없고 25% 손실. 한 9,000원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9,000원으로 그러면 이게 잘 올라오느냐가 문제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9,000원까지는. 일단 8,000원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가 일단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치인 것 같은데 일단 8,000원이 잘 안 차게 되면은 9,000원짜리 노려볼 수 있고요. 8,000원짜리까지 다시 올라올 때 좀 약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손절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8,0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이건 좀 애매하네요. 일단 9,000원 오면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일단 손절부터 해야 됩니다. 9,000원 오면. 근데 8,000원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카. 19,000원에 15%. 일단 박스권이니까 뭐 재미가 없죠. 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재미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움직이는 애들만 움직이고 15,100원짜리가 저점. 여기가 일단 지지가 되면 되고 반등 줄 때 일단 18,000원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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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혹시 TV로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전화로만 하셔야 돼요. TV가 좀 느려서.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요? YG 엔터테인먼트. 자꾸 빠지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57,000원에 80%입니다. 57,000원? 80%? 예, 예. 안 들리네. 왜 안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예, 들려야죠. 예. 자, 지금 마이너스 28%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주 큰일 나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뭐든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뭐. 죽을 지경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차트를 앞으로 보면은 더 빠질까봐. 앞으로 더 빠질까봐 걱정인데요. 네, 앞으로 더 빠질 것 같기는 해요. 아, 원래는 올라가려면은 뭔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시장의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얘기로 도배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잘 반등 주고 움직였을 때 손절하는 것도 한 5만 원서부터는 손절 고민을 해야 돼요.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근데 올라올까가 모르겠어요. 조금만 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더 빠지면은 한 3만 6천 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하고 다시 반등 주는 자리고 지금도 반등 주고 올라와도 5만 원에서 걸리고 5만 5천 원에 걸리고 6만 원은 못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물론 6만 원 가면 이제 수익이니까 뭐 그건 고민이 없을 거고. 본전만 오면은 그냥 던져버려.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이 네. 차트를 보면은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올라갈 때는 안 사면 되고요. 내려올 때만 사면 되는데 이게 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공략하겠다 그러면 한 3만 5천 원에서 공략해갖고 한 4만 원에서 팔겠다. 그러면은 딱 괜찮은 종목인데 거꾸로 고점에 있을 때 요 위치에서 공략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아니요, 며칠 전에 좀 또 추가 매수 했죠.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2번이나.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은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다가 일단 4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3만 5천 원이요?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올라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100원에 50%.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어제 잡았죠? 어제? 예. 이미 뉴스가 나온 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이 해갖고 막 수급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참 이렇게 많이 받쳐주는 것 같아서 수급이 좋아서 참 들어가 봤는데 뭐 이거 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이왕 살 거면 5천 원이나 4천 여기 얼마죠? 4,700원 샀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바닥을 찾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5천 원에서 4,700원에서 차트 모양이 좋잖아요. 딱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양봉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샀으면은 정말 문제 없이 그냥 수급도 지금 좋아졌고 외국인들이랑 예. 기관 자꾸 사니까. 근데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태 샀으니까 단타 기준으로 그냥 대응을 해야 돼요. 단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타로 들어가 봤는데 외국인들하고 그 기관 수급이 참 좋아서 맞아요. 좋아서 그리고 샀으면은 지금 여기가 한 5,800원쯤 되는데요. 5,800원 깨지면은 손절하시면 되고 안 깨지면은 뭐 7,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까지는 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희망이죠, 뭘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서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위로 당겨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없는데 조금 더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손절 라인만 잘 잡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5,800원 깨지면 산 가격이 6,100원 정도에 잡으면 되겠어요? 다시 살면 아니 팔았다가 다시 사면 아니 그 손절을 이렇게 더 아니요 5,800원. 5,800원. 네, 5,800원이 그 자리가 기준연봉 자리라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 안 깨지면 버티면은 수급의 힘으로 7,000원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7,000원까지요? 어쨌든 매수 가격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나쁘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7,000원 꼭 팔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먹으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파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안 사기도 해. 쳐다보기 지겨워서 한번 사봤는데 음. 외국 이런 수급이 좋아서 좀 별난 거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막 판다. 그러면은 그때는 같이 팔아줘야 돼요. 예. 아니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요? 걔 찰실하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같이 팔아주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은 계속 들고 있으셔도 됩니다. 얘들 외국인들은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것만 지켜보면 되죠. 이거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예. 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자, 매수 가격은 38,000원에 비중은 20%.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PCB 관련주 쪽이었었나요? 하여튼 IT 섹터들이 오늘도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죠. LG노텍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IT 섹터에 뭐가 또 안 좋으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는 뭐 어제도 미국의 기술주들이 계속 폭락하고 떨어졌잖아요. 하여튼 기술주들은 계속 피해야 됩니다. 잠깐 이슈 때문에 움직이면 먹고 팔고 해야 되고 하여튼 움직이면은 잘 팔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는 계속 올릴 거예요. 오늘 보면은 5%대까지 올리겠다는 얘기 나왔죠. 하여튼 그래요. 일단 연말까지 5%대까지가 예상보다 더 올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 주머니는 일단 닫는 건 닫는 거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매하는 사람들은 빠지면은 싸게 사는 그런 장이니까. 근데 이제 IT는 좀 피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타기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38,000원. 여기 저점 깨질 때도 한번 손절을 했었어야 될 자리였는데 거기를 좀 놓치니까 지금 더 어려워졌네요. 손실이 좀 작으면은 그냥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은데 30%라. 3만 원 정도 갔을 때 종목 교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정도 갔을 때 20% 줄어들면 왜냐면 그냥 갖고 있으면 40% 50%도 늘어날 거대 손실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는 금리 인하 거의 뭐 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 소식 들리지 않고서는 IT주들은 계속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 DLENC. DLENC. 71,000원에 20%. 얘도 딱 봐도 한 절반 정도는 깨졌네요. 딱 그쵸? 보나마나 절반이면 대충 7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0% 되시는데 그냥 보유해야 돼요. 손실이 이렇게 크면은 지금은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얘기는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러면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떨어져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분할한 거죠. 대림. 71,000원. 그러니까 55,000원까지는 보이는데 71,000원은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추가 매수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막 시장 좋아졌다 이제 상승장으로 됐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해서 55,000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은 아직 하락 흐름들이 멈추려면 한참 남았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언제쯤 상승장이 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많이 빠진 다음에 단타만 되는 장이지 이렇게 물리는 종목들이 언제 올라올까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물 같은 걸 보면 이게 껌껌한 데 보면 깊은 우물 보면은 이게 밑바닥이 안 보여서 무섭잖아요. 약간 지금은 그런 흐름들에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딥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껌껌해요. 지금. 근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타치가 너무 좋아요. 최근에 원정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수소 연료전지 움직이는 거 봤죠? 많이 빠졌다가 급등 나오고 또 많이 빠졌다가 급등 나오고 그래서 매매치기는 너무 좋은데 게릴라 작전이 좋다 그랬잖아. 매매하고 게릴라 작전은 너무 좋은데 이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게 큰일 난 장인데 손실이 줄어들면 확 줄여야 됩니다. 일단 20% 안쪽으로 줄어들면은 종목 교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면 50%니까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유. 자, 다음. 자, 이번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4,800원에 15%요. 14,800원에 15%면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손실은 한 20% 정도 바닥에 있고 운이 좋으면 한 번만 들어주면 손실 10% 내에서 그냥 잘라내면 되는데 참 안 올라오네요. 이게 사자마자 그냥 계속 떨어지고 올라온 건 12,400원인가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물을 타야 되나 타지 말고 그냥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그냥 기다려야 돼. 물을 왜 못 타냐면 이것도 네. IT 섹터잖아요.
네. 지금 IT 섹터들이 지금 죄다 빠지려고만 하고 있어서 핸드폰 네. 부품주인데 실적을 봅시다. 일단은 당기순이익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들은 아마 다 수정이 될 거예요. 어닝 쇼크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다들 문제가 미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닝 쇼크에 대한 기사가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 뉴스를 이미 예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실적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전에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계속 경기가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를 맞춰놓고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예상치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네.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닝 쇼크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IT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안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뭐 세경 하이테크는 회사는 좋아요. 네. 원래 이게 이제 핸드폰 관련주여갖고 그 필름 있잖아요. 폴더블 폰에 이렇게 특수 필름. 네, 과거에서 2019년도에서도 2020년도에서도 많이 방송들 여기저기에서 많이 좋게 얘기했던 건 그런 종목인데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네요. 이 좋은 섹터였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냥 버티고 있다가 네. 한 10% 안쪽으로 줄어들면은 일단은 손절을 일단 하고 네. 원래는 이 정도의 이슈가 있는 이런 기업, 그러니까 폴더블 폰, 그 특수 필름 이 정도의 이슈가 있으면 IT가 강세장이면 이런 애들은 일단은 사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네. IT가 모두 다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건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 10% 안쪽으로 한 13,500원 정도로 들어주면 일단 손절을 해놓고 네.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돼요. 네.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만 하시고 그냥 보유 갖다가 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회사 괜찮으니까요. 회사는 뭐 미래 전망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 회사는 괜찮은데 네. 전 세계 그 지구의 미래가 지금 위험해요. 아. 경제가.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위험서부터 해가지고 식량난부터 해가지고 환경오염서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네. 경제난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위험하죠, 그렇죠? 그럼 더 확 떨어질 수도 있네요. 그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손절하기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잠깐만 좀 들어주면은 좀 손절하자는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13,500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상으로 들어주면은 손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어제 엄청 잘 가던데. 오늘 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100원에 10%요. 41,100원에 10%. 네. 한 사신 지 한 5,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한 8월 달에 산 것 같아요. 8월. 8월 달에 이 앞에서도 있었군요. 네. 그 앞에 샀으면 최고점에 사셨네? 글쎄 그때 막 저기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수소 이슈도 있었을 거고 전기차 이슈도 있었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뉴스에 누군가가 팔아먹었던 건데 그거를 또 미끼를 무셨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샀던 자리가 여기 저항대 걸리는 자리이면서 그다음에 8월 달에 한참 올라왔어요. 그게 한 50%는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작게 그려서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저점에서 7월 달서부터 올라갈 때 딱 49.8%니까 50% 갔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안 사고 있다가 50% 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네. 바닥에 샀었으면 됐을 텐데. 근데 지금은 차트가 다시 거래에 실리고 모양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두산 퓨어셀. 네. 일단 모양이 좋아져서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종목의 수급이 어제 기관들이 14만 주 산 게 일단 좋아 보이고 근데 물린 게 조금 높아갖고 좀 저게 걱정이네. 한 3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조정받으면 있잖아요. 한 2만 네. 9천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29,000원 이하로요? 네, 그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일단 35,000원이 1차 목표치니까 일단 35,000원까지는 갖고 가세요. 아, 35,000원까지는 저기 이달 말이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완벽하게 알면은 제가 세력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1조 9천억짜리 종목이에요. 여기 그러면 전문가님 손절은 얼마에 하면 되나요? 손절은 이거는 25,000원 깨지면은 그냥 이 악물고 손절해야죠, 뭐. 근데 쉽게 안 깨질 거예요. 25,000원짜리가 뭐 그냥 떼지는 자리도 아니고 시가총액 거의 2조짜리 종목이 지금 네. 수소차 그다음에 이쪽 이슈가 지금 다시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35,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은.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이 가격에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 41,100원이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죠, 안전하게. 괜히 샀다가 아니. 내일부터 빠지면은 손절하고 싶을걸요? 네. 내일 만약에 5% 빠지면은 손절하고 싶을 텐데 만약에 현금으로 살 거였다면은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해요.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 그럼 29,000원 이하로 되면은 추매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그쪽으로 내려오면 추매는 해도 괜찮을 가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좀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매수가로는 3,22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3,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867억 원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요 근래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가면서 우리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같은 패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860억 원, 1,23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지수로 좀 시장의 흐름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3% 하락하면서 2,3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1.16% 하락하면서 68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선물은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빠져요. 약간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속 걔네들은 조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급격하게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는 일단 안 팔아요. 자, 그러면 차트로 가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아까 조금 이제 흔들렸죠. 일단은 코스피가 흔들렸다 이제 다시 또 반등 주네요. 5분 차트로 보면은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 주고 있을 거고 코스닥은 꽤 흔들렸어요.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계속 코스닥이 흔들렸다가 다시 지금 이제 반등 주는 척을 하는 건데 일단 시장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섹터를 잘 골라갖고 일정주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나오면 갑자기 그 테마주들이 갑자기 콱 튀니까 어제 원전 테마주처럼 그래서 그런 일정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도발 이슈와 그다음에 보잉 CEO 이슈와 그다음에 사우디 왕자가 오늘이 아니죠 11월 달에 이제 방한을 하는 그래서 그런 이슈들 그 속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거나 하면 2차 전지 뭐 애플카 다음에 뭐 소니카 그래갖고 뭐 소니카 관련주들, 뭐 전기차,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뭐 등등등등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그냥 테마 장세, 말 그대로 단타 장세입니다. 시장은 계속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언제 폭락할 거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까지 알면은 제가 신이죠. 근데 저는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6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매매하던 것들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외국인들도 많이 안 팔죠. 그러면 흔들면은 그냥 저점 매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2260이 깨지면 아, 이거는 이제 글렀구나. 손절하고 단타는 고만 좀 하고 지수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뭐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은 것도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해갖고 또 먹고 팔고 이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막 꼼짝도 안 하는 이런 종목들을 건들지 말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겁나면 소량껏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선수들은 이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말 안 들어요. 뭐 신용, 미수 뭐 해갖고 알아서들 할 거니까 선수들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초보자들은 이렇게 소량껏 이런 식으로 해서 2260 깨지면은 하지 말고 안 깨진 상태에서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변곡점이죠. 중간선거. 그때의 또 흐름을 보고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먹고 팔고 하면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지 마셔라. 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태가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얘기 해봤자 안 좋으니까 얘기 안 했겠지만 제2의 IMF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여튼간 안 좋은 얘기들은 지금 다 몰려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단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런 이슈들 나오면 우리나라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테마주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치는 겁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다 나오고 난리가 치니까 오히려 단타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단타만 되는 장이라 그랬지 좋아서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단타만 되는 장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천당 제약요. 삼천당 제약. 네. 자 삼천당 제약. 자 그러고 보니까 노란 톡방은 안 닫았었네요. 지금 닫았으니까 네? 이제 못 들어옵니다. 저는 제가 깜빡해서 그래요. 여보세요? 네, 자 삼천당 제약 얼마 사셨고 네. 비중 어떻게 된다고요? 비중이 30%고 매수가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면은 뭐 그냥 여기 길게 가져가셔야죠 뭐. 네. 자 일단 마이너스 58%인데요. 예? 마이너스 58%네요. 네, 그것도 그러고요. 제약 바이오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 그러면 뭐 다들 그냥 막 반토막 났을 건데. 네. 근데 이제 50% 넘어요. 예. 그러니까요. 계좌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제약주가 없어지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계속 있을 거고 나중에도 다시 주도주로 돌아올 거고 그때까지 이 악물고 버텨야 돼요. 네. 혹시 과거에 제약주를 바닥에 사서 크게 수익이 났던 경험이 있으세요? 수출 잘 못해가지고 저번에 그 코로나 할 때 막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때 사가지고 매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때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니 나쁜 제약주 거 비중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아과거에 2017년도나 2020년도나 그때 제약주가 많이 움직일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에서 큰 돈 벌거나 그때에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제약주를 다 갖고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네, 그때 다 사가지고 다 매도를 못하고 다들 그리고 그때 있어요. 매수했다가 수익이 났는데 매도로부터 다시 손실로 줄어든 거예요? 수익이 조금 났었고요. 조금 났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주식은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수익 날 때 안 팔고 빠질 때에서 싸다 생각하고 뭐 물타기도 하고 갖고 있어봤는데 진짜로 마이너스 50% 60% 막 늘어나죠. 네.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한 원도 없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어쨌든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 제약주는 계속 빙하기, 계속 떨어지는 거에 막혀갖고 지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번 이제 FOMC는 잘 넘어갔고 중간 선거 이슈 이후에서 근데 지금 미국이 좀 조정받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여기 나스닥이 여기를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올리면서 11,500, 12,000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제약주의 흐름들이 올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초에 좋아질 수 있어요. 미국 나스닥이 살아나면. 근데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근데 깨지면 빙하기는 좀 더 될 겁니다. 참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약주 뭐 이렇게 이제 뭐 제약 이름 있는 게 일단 회사는 뭐 괜찮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내려 가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요즘 이제 전기차가 많이 가잖아요. 아니요, 종목 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10% 안쪽에 손실이 있을 때는 하는 거고 네. 이거 그냥 이악 물고 버텨야 돼요. 아셨죠? 지금 시간이 네. 없어서 상담은 이거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네, 예. 버티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모두 마무리하고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지만 이따가 신의 한수 방송이 있을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